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넌센스 전차표 오자나치와 연극인 박진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여금이라는 말은 월급자에게 미지근한 하는 흥분제옷이다. 이 사여금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희비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텅텅 빈 사여금 봉투를 공문에다 엮어서 기관청 같은 마누라쟁이의 부렴을 어떻게 막아낼는지 이리궁리 저리궁리 하다가 얘라 취한 김에 마누라쟁이의 기관청보다도 먼저 이쪽에서 대포를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취한다. 예편네 어디 갔어? 서방에 오셨는데 예편네 기관총을 쏠 때면 쏴봐라. 예편네가 무서워서야 술 한잔을 어떻게 먹는 놈을. 예편네! 예편네! 아이고, 윈수를 이렇게 잡수대서 아주 좋으시구려. 뭐야? 이게 웬일이야? 아하, 그러니까 아직 빈주머니인 줄 모르는 아니, 모양이로. 뭐지 빈주머니란 말씀이에요? 사야금 봉투가 빈주머니란 말이야. 빈주머니면 어때요? 다 써버려도 좋단 말이야? 아, 그럼 뭐 쓰자는 돈을 쓰지 뭐라오. 오늘 이게 웬일이야? 죽을 때가 가까웠나? 카페가 다 썼어. 어때? 아, 그렇지 않으면 여급들이 살겠어요. 저 팁이나 많이 주시죠. 아니 이게 웬일일까? 내가 이게 남의 집을 들어왔나? 그래서 서방에 카페에 가서 돈을 다 썼으니 흥분을 좀 해. 아이, 돈은 다 썼더라도 칼 한 순수가 다양하다. 지금 들으시는 넌센스 보너스 소동은 1934년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박진의 작품으로 장고자가 아니면 도무와 김덕희 출연으로 듣고 계십니다. 잘 그래요. 사야금을 다 술을 먹어버렸어. 글쎄 잘 잡수어요. 그만큼 당신은 유쾌하지 않으세요? 어째 소림이 세시는 걸 그래? 아, 여보, 1년에 2번밖에 없는 그 사야금을 죄다 술을 먹어버렸으니 바가지를 좀 긁어요. 바가지를 긁으면 숟가락이 달지요.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오늘 친정아버지가 어셨다 가셨다고. 그런데 연설주머니를 털고 가신데 예편 내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여 쓰는 것이 조금치라도 신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날더러 그 버릇을 거치라고 그러셨다. 자인이 나는 참 점잖은 어른의 말씀이시로군. 그러고 그냥 너무 미안하구려. 사여금을 홀딱 다 까먹어버려주니 어떡해요. 아무래도 쓸데없는데 썼으면 그만이지 뭘. 이건 너무하는구려. 남의 집 사내는 예편내 옷감을 바꾸어 온다, 먹을 걸 사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나는 어떠냔 말이야 글쎄. 아, 당신은 내게 쌈을 사지 않았어요? 여벌 좀 내구려. 그러니까 느려 승고집니다. 사야금을 다 써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나는구려. 아이, 그래도 뭐 잃어버린 것보다 미안 낫지 않아요? 돈이 써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게 되려 낫지. 잃어버린 게 나을까요? 1974년 10월 26일의 밤하늘에서도 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지구상 위에 많은 생명, 그 불꽃도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상 위에서 사그라지고 있는 생명의 불꽃, 그 중에 하나가 박진이라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신부님이 오셨어요. 신부님? 제가 모셔서요. 여보, 이제 당신은 마지막으로 말을 들어주셔야 해요. 당신의 집을 한 번만. 당신에게 영설받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윽고 박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부가 시키는 대로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위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누워서 영세를 받고 또 하나의 이름인 세례명 어것을 얻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박승진, 우리나라 신극사의 박진으로 더 알려진 그가 이 세상을 하익하는 날, 그의 곁은 유가족들과 함께
몇 사람의 연극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본 연극배우 이인수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고관대작의 대감집 자제분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양반에서는커녕 연극하는 상놈들 속에 뛰어들어 상놈과 함께 상놈처럼 사시다가 상놈들과 함께 상놈의 세상에 살아가신 분이시다. 대청 마루에 명주옷 걸쳐 입으시고 고기 반찬을 즐기고 따스한 아랫목에 누워 안일하고 편한 일생을 보내실 수 있었지만 초창기였기에 더욱 힘들었고 한국이었기에 더욱 어려웠으며 일제 식민지 치하였기에 더욱 눈물이었던 그 시절에 그분은 대청하루 대신에 서민들 들끓는 장터마당에서 남의 헛간에서 가난하고 초란 판잣집 마룻바닥에서 북풍 한설 무릅쓰고 제때의 시간조차 걸으시면서 무대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전전긍긍하시며 전국 방방 곡곡은 물론 이역만리 만주 땅까지 누비시며 다녔다. 때로는 왕두꺼비 같은 체구에 호랑이처럼 생긴 그 용모에 어울리지도 않을 말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시면서 호가 어리석은 돌이란 뜻의 우석. 박쥐는 1905년 구한말 정의품 벼슬이었던 함경검사 박양의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임진강 철교와 대동강 철교의 준공식이 거행됐고 비로소 서대문에서 경부철도 개통식이 거행됐던 것입니다. 우석의 나이 8살 때 그는 주못골, 즉 지금의 장사동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날이면 날마다 어린 그 소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서울 종로 철물교 건너편에 당에 위치했던 가설극장 패거리 임성구의 혁신이 구경꾼을 불러 모으는 날라리 수였습니다. 개인은 식전 소인은 오자. 개인은 식전 소인은 오자. 개인은 식전 소인은 오자. 어머니, 무슨 일이냐? 왜? 너 과자가 먹고 싶은 게로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구경이 가고 싶어요, 어머니. 구경이라니? 저기 연흥사에서 육혈포가를 보여준대요. 쉿! 대감께서 들으시다. 어른은 10전이고요. 소인은 5전이래요, 어머니. 그래서 너 며칠째 소가리를 해왔구나. 어머니, 소원이에요, 어머니. 정말 그 구경 한번 하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네, 어머니. 그게 네 소원이라면 그럼 꼭 다물고 기다리거라. 네. 해서 우석 박쥐는 어느 날 밤에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연극 구경을 가게 된 것인데 지금 그 모자의 나들이 모습을 한번 상상하고 보면 웃음절로 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연극 구경을 나선 어머니는 몸종 하나를 데리고 장옷으로 온통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짐작이 충분히 가는 바인데
몸종이 요강 하나를 보에 싸서 나서야만 해라니. 그날 우석은 세세연년이란 자신 연극 에세이집에서 그날의 감회와 그 당시의 풍습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비록 비계목으로 엮은 가설이었지만 객석은 아래 위층으로 덮고 무대도 넓었다. 객석은 물론 남녀별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인국으로 갔다. 희미한 전도불이 담배 연기로 더욱 침침했다. 그렇건만 나는 천당에나 온 것 같았다. 아래 위층에서 웅성대는 소리, 잃어버린 일행을 찾느라고 이름 부르는 소리, 과자 삽시오, 담배 삽시오, 물건 사라 소리, 대목날 장터 같다. 몇은 외교 포장인데 끝까지 광고로 가득 찼다. 전면 이맛전에는 철살 가루 매놓고 거기에 기다른 백지를 주렁주렁 달았는데 그 종이에는 일금 몇 원냐 오못이라 쓰여 있었다. 이것은 유질의 희사금이랄까, 기부금이랄까, 보조금이랄까. 어쨌든 즉석에서 즉흥으로 투척하는 돈이다.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연극을 구경하다가 어느 장면에서 흥이나 신이 나면 객석에서 돈을 던진다. 이것은 마치 무당굿 구경을 하다가 신명이나 무당 이마에 지전을 붙여주는 것 같은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가부키 심파 구경을 하다가 배우가 잘했거나 자기 자신이 흥이 났거나 했을 때 휴지에 돈을 싸서 무대로 던진다. 잊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게 되려 다지. 잃어버린 게 뭐가요? 아유, 이제 안심이 되는구면. 안심이라니. 저 주고 나간 월급 봉투를 잊어버렸다. 뭐야? 완이란. 사용 쓴 것이 그리 되나 술이나 먹어서 맘이 아득히 한 번도 못 써본 월급 봉투를 옆에 내 솜씨로 잃어버린 건 네에다 말을 해. 아이 창피해. 이래서 큰 소리 못해. 이제 잠시 이른바 신파연극의 원조 임성구 일행의 혁신당, 그 대표적인 레퍼토리 육철 강도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연극은 소위 구지다대 연극이라고 했는데, 일본말 구지다대란 무슨 말인가 하는 입으로 약속한다는 뜻에서 구지다대 연기라면 아예 대본 있을 수가 없고 사전에 배우들이 입 약속을 해놓고 막을 여는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나쁘고 입심 약한 배우들은 아예 무대에 오를 엄두도 못 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참나무 막대기 부딪는 소리, 요즘의 개막 신호와는 달리 그 당시 연극 막의 개폐 신호는 바로 이런 소리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 효과담당 박광원 씨와 함께 한번 그 당시의 연극 막을 열었습니다. 준비 신호. 포장을 잡으라. 움직이기 시작하라. 막을 열어라. 마지막. 바야흐로 무대 위에는 전 10막급 육철포 강도가 전개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희곡이나 번 등은 있을 수가 없으니 그 작품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1912년 5월 23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육혈포 강도의 내용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강도하이 육혈포를 가지고 호장님도 되었다가 신사도 되야 작경이 무쌍함으로 경찰서 슌샤 니성보다 육혈포 가로 한창열의 악행을 조심하여 가로되 순사의 본부는 인민을 보호하는 목적인즉 몸이 부셔지더라도 이 강도를 잡으리라고 결심한 동시에 무한 고난을 벗고 그 강도를 만나 육혈포를 맞이었건만 기어이 잡을 작정으로 방방곡곡이 돌아다니다가 하교 등뒤에서 그 강도를 잡아서 민폐를 덜고 슌샤의 책임을 다함. 물론 이 육혈포 강도라는 작품은 임성구가 일본인 극장에서 관극한 내용을 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파극의 원조를 할 수 있는 임성구는 일본 경영의 극장 경성좌에서 관객들의 신발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객석으로 들어갈 때 신발 벗어놓고 번호표를 받아 입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파 연극임내, 신극임내, 국극임내 하는 말은 상당한 해설이 필요하겠기에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합니다. 우석의 나이 18세. 그는 이미 양정고보를 졸업한 20대 청년 그 문턱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에는 이미 임극에 대한 정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승진아. 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네 애미 말을 들었다. 일본 유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다고? 네, 아버지. 저는 극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야? 연극? 네, 아버지. 실은 영어 선생님께서 그렇게 권해주셨습니다. 이놈! 영감님, 친히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지요. 들을 것도 없다. 이놈아, 넌 어째서 스스로 쌍꺼풀 세상을 탐하려 드냐? 이놈아, 너는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냐? 아버지. 세상이 조금만 더 개화되고 보면 양반 쌍놈은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남사당의 패거리가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 그런 말이냐? 아버지, 전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교과서에 연극 대본이 실렸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세익스피어는 세계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 덕치지 못할까? 잘나서 안 하겠다. 네가 일본 유학을 가서 의학을 연구하겠다면 내 허락할 것이로되 연극이니 뭐니 하는 잡스러운 것을 배우겠다면 어린 반푼도 없다. 알겠느냐? 네. 사실 우석의 동경 유학 기대는 많은 에피소드가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은 어머니에게만 은밀히 운을 떼고 밀행으로 도일하려다 부산역에서 형사들에게 잡혀 되돌아오게 된 일도 있었고, 의학을 배우겠다는 조건으로 혈탄을 건너 일본 땅에 유학을 간 우석은 가친에게 거짓 편지를 내고 우선 동경음악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동양대학에도 적을 고
야간에는 일본 대학에서도 강의를 듣는 등 소위 연극을 배울 수 있는 길이는 가히 미친 듯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만년에 우석 자신이 스스로 독백처럼 변해였듯이 그는 정말 연극한 요부에게 홀린 듯 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에는 인간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정세가 몇 차례나 뒤집힌 장구한 동안이었다. 이렇게 기복이 많고 변동이 많은 4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일도 해놓은 일도 변한 것도 없다. 고기 반찬에 명주옷과 따스한 아랫목을 박하고 나와서 굶주리고 남에게 하대를 받아가며 연극이란 요부에게 정력과 정열을 몽땅 쏟아 다시 못 찾을 청춘 시절을 허송했을 뿐. 인생 일장은 춘몽이라 하지만 나의 꿈처럼 허망한 꿈은 없을 것이다. 인간 일생이 공수려 공수거라 하지만 나같이 깨끗이 빈손 들고 나왔다가 곱게 빈손 들고 떠나기도 드물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오늘날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기 연극 영화의 뜻을 안다면 당황하기 마련 아닌가. 따라서 우석의 삼친 박기양 대감이 연극에 뜬 아들을 나무래던 일쯤은 너무나 당연한 것. 따라서 내국노 이완용 내각이 수립되기 1년 전 1906년에 제조 이피아가 당시의 황실감사를 지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것은 당시 양반들의 공통된 가치관이요 도덕관이었으리. 아엽기 황성하오나 형일사는 남녀 잡판하여 투쟁 멱기하고 난 항속하며 상풍 배속하지요. 승무 연극 지희는 외국에도 있긴 하나 모두 배우 갈천 지배들이 구군사하는 일에 불과하며 더구나 형일사라 칭하여 국내부 소가로 발표 영리하는 일을 동서열방에서 듣지도 못한 일이오니 국가 인민을 위하여 이를 언급해 주시옵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형률사는 혁파되고 말았던 것. 어쨌거나 연극이란 이름의 요니에게 홀린 우선 동양에서 토월회에도 가입하는가 하면 그의 나이 21살 때 이번 관동지방의 대지진에 쫓겨 잠시 귀국 박진이란 이름으로 다시 탄생됐던 것입니다. 여보게 성진이, 자네 활동사 감독 한번 할 생각 없는가? 그래요. 자네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로구만. 마침 잘 됐네. 마침 잘 되다니요? 이경손 감독이란 사람이 협조자를 찾고 있는데 말일세. 내가 잘 추천해줬거든. 그분이 어떤 영화를 만든대요, 선배님? 아마 봉황의 멸류관이라고 했지? 포항의 멸류관? 하여간 날 따라 가보자고.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많을 텐데. 그런 거 그러면 말고 평양 쌀장사 아들 정기택이란 분이 돈가방 하나를 챙겨왔단 말일세. 결국 우석은 토월회 간부 이소연의 전거로 이경손 감독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석 자신의 말에 의하자면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졸작인 봉황멸류관, 그 자막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할 때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네 이름을 써야겠구만. 자네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때 우석은 녹이 띈 아버지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말해버리고 맙니다. 저 박자에 보배진자를 넣어주십시오. 사람하군. 이왕이면 이름 석자를 천하에 휘날릴 것이지. 겨우 두 자를? 그러나 그런저런 사실은 머지않아 선친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도련님! 도련님! 누구냐? 예, 대감님. 둘째 도련님이 저기 계십니다요. 너한테 둘째 아들은 없느냐? 저 대감님, 도련님의 신색이 좋지 못합니다요. 그만 가래도. 예, 대감님. 그렇게 돼서 결국 우석은 박진으로 태어나면서 가문을 잃고 유랑민 되고 맙니다. 다음 해 1927년에 우석은 노작 홍사용과 함께 극단 산유화회를 조직, 최초의 연출작품으로 소나기를 공합니다. 다음 해 극단 화조를 조직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비로소 토월회 제기공연 아리랑고개를 연출, 조선극장을 온통 울음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광주 학생 사건이 터졌 바로 그날, 우석은 연극을 통해서 조선민족의 가슴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아리랑 고개, 작품 박승희, 연출 박진, 장치 원우원, 배역은 총각 기룡의 이익수, 전여 봉이의 석금성, 총각 아버지 윤성묘, 땅을 짓는 사람의 이소연, 서사에는 희명. 말하자면 아리랑 고개는 제 땅 제 집을 고리대업자인 일본인에게 뺏기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슬픔을 그린 작품입니다. 기영아, 가면 안 돼. 누군 못 떠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럼 정말 떠나가고 말 거야. 날 두고 떠나버리고 말 거야. 그럼 어떡해? 우리 부자한테 무너질 땅이 어딨어? 우리 부자 찬바람 밤낮을 피할 수 있는 방한칸이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부자는 떠날 수밖에. 그 아리랑 고개 공연 4일째, 봉이 석금성이 개막이 다 돼가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우석은 헌지동 맹동의 그녀 집으로 달려갑니다. 석금성은 전보 한 장을 움켜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전보 내용인즉 서산에 두고 온 어린 것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어쩌겠냐? 너가 이렇게 누워 자빠지면 우리들 극단 식구 모두 죽지 않겠냐? 금성아, 어서, 어서! 그날 밤 무대에 나른 봉이 석금성은 진짜 울었다고 했습니다.
금성아, 냉정해야 한다. 냉정해야 해. 그날 밤 공에서 석금성은 막이 내기 직전 기절을 했던 것입니다. 훗날 우석은 그 당시에 자기 신세를 고등 룸펜으로 치부했습니다. 연출 작업이 없을 때 고등 룸펜 우석의 안식처는 비너스는 다방이었습니다. 인사동 조선극장에서 관운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복혜숙이 경영하던 당. 그때 하루 용돈은 50전, 최고급 담배 해태갑에 15전, 커피 한 잔에 10전, 설렁탕 한 그릇에 15전, 전체 왕복비 10전. 돈이 없는 날은 자동적으로 외상이었으나 복혜숙은 생전에 외상값 접근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바로 그럴 즈음에 우석은 콜롬비아 축음기 회사에 드나들면서 막간 넌센스를 집필 남궁춘이란 이름으로 SP판 레코드를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당시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자, 들으시라, 귀기류. 이 나라 조선의 최고 넌센스 작가 남궁춘의 작품 전파도 오자나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도무 김덕희 씨 꽝. 정거리 할머니 나들이를 하실 때 전차 타고 뽐내다 이런 거를 당했네. 하하하하하 문화도시 할머니 하하하하하 문화도시 할머니. 정성이야기요 개이조의 끼마에 서대 할머니 여자도 방면 갈아타시오. 내리실 양반은 앞으로 내리십시오. 오늘 가다와 마이카라는 아이마스 앞으로 다가서세요. 무겁기만 삽니다. 수박 대리요 수박이요. 내리실 양반 안 계시나? 여보 가만히 좀 있어. 나 좀 내리고. 나래주기는 당신이 나래시구려. 아이고 여기가 어딨어. 수박 대리요 수박이요. 내리실 테면 깨기 전에 빨리 뭔 내리십시오. 가만히 좀 있고요. 아이고 어지러워서 죽겠어. 아이고. 아 여보시 좀 만하니 차 펴주고 내리셔야죠. 왜 내 패는 공짜를 알았어? 돈 주고 샀어. 아니에요. 내릴 땐 다 도로 내고 내리는 게. 저를 줘? 난 싫어. 아 돈이 없으면 얼만데 그럼. 이건 두었다가 우리 손자가 이제 얼음에 고동학교 입학하러 오면은 차 타고 구경 다니라고 주겠어. 아서라. 염치나온 할머니 차 하나 가지고 자기 타고 손자 저 서울만 씻겠네. 문화도시 할머니 문화도시 할머니.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간 뒤에 우석은 따님 박진서와 함께 한강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태화를 남겼습니다. 네 애미랑 네 애비가 언제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느냐고? 네, 아버지. 그게 그렇게 궁금했다면 내 얘기해 주지. 난 말이다. 네 애미 뒷꼭지만 보고 장을 들었단다. 네? 처음엔 말이다. 양갓집에서 윤모양과 혼담이 잘 무르익어 가다 말고 내 지금이 탈로 났거든. 그래서 파혼이 돼버렸고 지금 네 애미하고 처음 본 날에 멋모르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는데 너 방금 천천히 얼굴 잘 파느냐고 물으시길래 저만치 걸어가는 네 애미 뒷꼭지만 헐기 지켜보고서 내 어머니 하고 대답했더란 말이다. 근데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네요?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연극 연출가가 돼준다면 더 기분이 좋겠던 바는. 저 아버진 지치지도 않으셨어요? 한평생 연극에만 매달리셔서.
그놈의 연극의 신은 너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우선 동양극장의 문예부와 연출부 시도 겪었고 만주와 탈출, 일제의 압제를 벗어난 연극을 꿈꾸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좌우의 갈등 속에서도 6.25 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혹은 4.19, 5.16의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도 우석은 연극무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1934년 남궁춘이란 필명으로 발표한 그의 넌센스 전차표 오너치를 들으며 오늘 소리 백년 생활 백년의 말 내리겠습니다. 종로요, 서로, 서대하면 안국정 방면 알아타십시오. 와스레몬 오는 이온이 내가이마스. 잊어버린 물건 없이 내리십시오. 아차, 아이고 여기가 어디요? 아이고 일을 어쩌나 깜빡 잊어버렸구려. 뭐를 잊었단 말이에요? 돈 지갑 있었어? 아니라 저 구리게 가서 내릴 걸 깜빡 잊어버렸구려. 일을 어쩌면 좋소. 저 도로 좀 데려주. 그러게 정신을 좀 차리시죠. 원 산멀미가 나서 아이고 정신이 놀이게임을 했구려. 이거 놀이 깨랬어요. 네, 다 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타십시오. 아이 고마워라. 이게 공로 타는 배요? 아이 고맙기도 한지고 여번에 가는 길에도 당신 차를 타줄게. 저 데려다 주. 이러지 마시면 어림없는 할머니 세상을 좀 몰라서 선사 타고 앉아서 그 격식도 모르네. 문어시 할머니 문어시 할머니 사다이마 오늘로 가다와 기쁘고 길하시되 이다다기마스. 지금 다신 양은 차표를 찍으십시오. 옷은 저 동대인 박표 하나 주. 동대문 밖이요? 네, 맞습니다. 여보 왜 이전을 주? 문 밖에선 걸어갈 테니 오전어치만 찍어줘요. 오전 어치라요? 지금은 잘 모르는 찰보라리 할머니 오전에 지던 잡혀 그게 무슨 말싸며 문화도시 할머니 문화도시 할머니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넌센스 전차표 오자치와 박진현 지금 출연 김계원, 유재상, 현민, 김혜미, 이재용, 서문석, 경진호, 강예선, 조재숙,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도 효과 차재원, 박광훈 기술 송정훈 구성 김영무 연출 조원석이었습니다.